자,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이제 팔 준비하죠. 자, 팔 준비하면 먼저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감정 평가한다 그랬죠. 감정 평가해가지고 뭐 만들어져요? 현황 조사 감정 평가한 다음에 매각 물건 명사서라든가,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보고서라든가, 자,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 만들죠. 요거를 민사과에 비치한다 그랬죠. 며칠에 비치한다 그랬어요?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이제 비치를 하고, 자, 이제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뭘 만든다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을 만든다 그랬죠? 자,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한 뒤에, 자,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뭐 한다 그랬어요? 자, 압류 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 그랬죠. 자, 압류 채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압류 채권자 누구? 경매 신청자라 그랬죠. 자, 경매 신청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상배당을 해본다 그랬죠. 가상배당을 해가지고, 자, 최저매가 여기까지 돌아갈 돈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경매가 취소된다 그랬죠. 다만 압류 채권자가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 가격으로 직접 사겠다는 약속하고 보증금을 공탁한다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경매 절차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예를 들어보면, 자, 100만 원 가지고, 자, 최저 매각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일단 얘한테까지 돌아갈 돈에 대한 가상배당을 해보니까 얘한테까지 한 푼도 안 돌아가더라 라고 한다면 얘한테 통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들어간다 통지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 압류 채권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7일 이내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갖고는 배당 못 받지만 120만 원 이라면 120만 원을 팔린다면 내가 이 돈 갖고 배당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격을 이 압류 채권 정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이 120만 원 어떻게 한다? 내가 직접 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고, 자, 보증금을 공탁을 하게 돼요. 자, 보증금은 요 차익입니다. 공탁한다면 경매 절차 진행돼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 경매 절차 취소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공탁해가지고 이제 진행됩니다. 근데 120만 원보다 더 높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배당받아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120만 원 밑으로만 써낸 사람이 있거나 아예 안 팔리거나 그러면 120에 얘가 직접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을 채권자 매수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일반인들이 거의 못한다 그랬죠.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누가 많이 한다? 금융기관에서 많이 한다 그랬죠. 자, 금융기관에서 담보권 설정해 놓고 나서 돈 안 갚을 때 경매 신청을 했는데 뭡니까? 나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없을 때는 그걸 직접 어떻게 돼요? 매수해 놓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때 되파는 부분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이라고 만들었어요? 예, 금융기관의 비용용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원칙적으로 경매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 내용이 뒤에 242페이지에 잠깐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그 알아두기 부분에서 보니까, 자, 최저 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남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 법원은 최저 매각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인가 없을 때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한다 그랬죠. 자, 일단 요 내용 일단 숙지해 놓으시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 최저 매각 계약을 가지고 압류 채권자에게까지 돌아갈 돈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경매가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라는 거 일단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매각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 있다는 거 알려야죠. 그래서 매각 기일과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을, 자,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합니다. 자, 이것을 지정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한다? 통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은 파는 날이고 매각 결정은 뭐라 했어요?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날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며칠을 잡는다 그랬어요? 7일, 일주일이나 잡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알립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알겠죠? 요걸 이제 맨 처음 준비하죠. 뭐 여러분들 교재는 뭐 맨 처음 준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빼겠습니다. 자, 맨 처음 이제 준비합니다. 물건 열람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확인도 가보고 권리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매각기일에 들어왔죠.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파는 날이라 했죠. 이제 파는 방법이 있었죠. 입찰 방법. 자, 입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일 입찰이 있었고요. 기일 입찰. 그 다음에 또 기간 입찰이 있었죠. 기간 입찰이 있었고 하나 더 뭐 있었어요? 호가 경매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자, 기일 입찰, 그 다음에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더라. 자, 그러면 기일 입찰은 이거는 1기일 2회 입찰제가 있습니다. 자, 1기일 입찰제. 이런 제도도 있다. 자, 기일이란 날을 잡아서 하는 거죠. 날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서 일단 하나의 1기일 2입찰 하루에 2번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제도 만들어 놓고 1년 정도 시범 실시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2번 하는 거. 보통 오전 몇 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경매하면 10시부터 한다고 그랬죠? 10시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오전에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원칙적으로 뭔다? 유찰시킵니다. 경매 절차를 종결시키고 유찰시키는데 그런데 유찰시키지 않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를 직권적으로 취소시킵니다. 취소시키고 오후로 넘긴다 그랬죠? 오후 2시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후 2시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법 조문에는 일단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시라. 자, 이게 기일입찰에서 1길 2입찰제가 있더라. 자, 기간입찰 벌어서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하는 거죠. 자, 기간을 정해서 자,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뭐 한다? 입찰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뭘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우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랬습니다. 자, 호가 경매는 불러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 그러면 매각기일 날 이제 입찰하러 들어갑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입찰표 작성하죠.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입찰표를 일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내죠. 매청,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죠. 자, 매청, 보증금은 얼마 내는 거예요? 네,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0%. 자, 매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 자, 10%만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것까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저 매각 10%를 일단은 매청 보증금 낸다. 그래서 보증금 봉투에다가 요 10%를 내고 입찰표 한 장짜리 해서 2개를 입찰 봉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필칠해서 함에다 집어넣고 자, 기다렸다가 이제 객차를 들어가죠. 그러면 집행관이 다 뜯어보고 나서 가장 많이 선한 사람 뭘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한다 그랬죠. 자, 집행관이 호청한다 그랬습니다. 집행관이 자, 사건 번호 몇 번에 대해서 누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됐다. 이렇게 해서 일단 호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면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와 관련해서는 자, 그 자격이 있었죠. 그 자격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시험 문제 기억을 해놓으시라 그랬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 높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최저 매각이 10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120만 원 써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은 얼마 냈다?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매수청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가격이 얼마예요? 10%죠. 자, 지금 최저가가 100만 원입니다. 최저가가 100만 원이고 120만 원 써낸 사람은 보증금 얼마 냈다? 10만 원. 자, 여기에 10만 원이죠? 여기에 10%죠. 그래서 자, 10만 원을 이제 보증금 냅니다. 자,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 얼마? 10%를 뺀, 자, 10만 원을 뺀 액수보다 높을 때,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빼면 얼마야? 110만 원이죠. 110보다는 높아지면 되죠. 즉, 111만 원을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 일단, 자, 얘가 돈을 못 내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차순한테 넘어가죠. 자, 얘가 만약에 차순이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120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 111만 원에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 돈을 다 내면, 자, 이것만 갖고 배당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권리자가 그 금액이 아무리 적죠? 이때 요 10만 원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만 원이 얘한테 안 돌려준다 그랬죠? 안 돌려주고 배당 금액에 합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야 배당 금액이? 120만 원. 그러니까 차순이한테 팔아도 최소한 배당 금액은 최고가가 싸낸 것보다 높죠? 바로 요거를 노리기 위한 효과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은 어떻게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싸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두 사람 이제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은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나머지 이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보증 반환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매각기일 날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매각기일 날 여기까지 했으면 매각 결정 기일이 돌아오죠. 자,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며칠 이내로? 일주일, 7일 이내로 잡는다 그랬죠? 7일 이내로 잡게 됩니다. 매각 결정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날이라고 했죠?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에서는 매각 허부 결정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매각 허부 결정 일자 빼고 자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허는 허가고 부는 뭐예요? 거부죠. 매각 거부란 매각이 불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있었죠.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는 여기에 일단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매각이 거부된다.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채무자 참가할 수 없고요. 재매가 있어서 전에 매수자 참가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앞부분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위반의 의로 뭡니까? 위반의 의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확정 판결 받은 날부터 2년 경과가 되지 않은 자 있었고요. 자 그다음 법원, 법관, 사무관, 그다음 집행관과 감정평가서 참가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참가할 수 없는 자 구분하고 얘네들은 이제 매각이 거부되고 그 다음에 또 농지에 서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랬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라 그랬죠. 실무상 매각 결정 기일 요날 10시까지라 그랬습니다. 10시 넘으면 안 받아줘요. 자 이게 일단 시험용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이날 10시 넘어가면 일단 안 받아줍니다. 원래는 매각 결정 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판례 때문에 이게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 요날까지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날까지 일단 농지에서 농지증 발급받아 제출해 주면 되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받고요. 이제 매각이 허가됩니다. 매각이 허가된다. 이 매각 허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즉시는 날짜의 개념이었죠. 날짜의 개념 며칠? 네, 7일이라고 했죠. 자 중개사법의 즉시와는 틀리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법에서 즉시는 요거는 일단 그 자리에서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즉시는 7일이라는 날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때 즉시 항고할 때 뭘 낸다 그랬어요? 항고 보증금을 낸다 그랬죠. 자 항고 보증금을 내는데 항고 보증금 얼마?
매각 대금의 10%. 자, 이거는, 자, 매각 대금의 얼마다? 10%였습니다. 자, 매각 대금의 10%를 한국보증 공탁한다. 자, 일단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라 그랬죠? 최저 매각 10%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보증금 어떻게 된다? 매각 대금의 10%.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라든가,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부동산 위에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나머지 이해관계인 있었어요. 이해관계인 있었습니다. 자, 채무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채무자, 소유자는 만약에 기각당하면 보증금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거는 회수할 수 없다 그랬고요.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돼요? 기각당하면 보증금 회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는데 뭐 빼고 준다 그랬어요? 이자. 이자가 무슨 이자라 그랬어요? 항고하면 어떻게 된다?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그랬죠? 자, 중단되고, 자, 그 다음에 항고가 기각되면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죠? 그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제외하고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각 결정기일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매각 결정기일 날 이제 허가를 냈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가 어떻게 된다? 매각 허가가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되죠. 자, 매각 허가가 확정된다. 그럼 매각 허가 확정되면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허가 확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수인이 된다 그랬죠. 자, 이제는 그럼 매각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다? 일단 항고가 없거나, 자, 그럼 며칠 기다려야 돼요? 일단 항고를 뭡니까? 허가하고 나서 일단 며칠 기다려야 된다. 예, 7일 기다려봐야죠. 7일 기다려가지고 항고가 없거나, 그 다음에 항고가 뭐 어떻게 된다면 기각이 된다면, 항고가 기각됩니다.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기각이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가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수인이 된다 그랬죠? 매수인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온다. 그 이전까지는 뭐가 붙어요? 신고 2년 꼬리표가 날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는 매수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팔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시켰으니까 돈 어떻게 돼요? 내라고 대금 지급 기한을 주게 되죠?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을 주게 됩니다. 자, 조심할 것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닙니다. 기일이 아니고 뭐다? 기한. 기한과 기일의 차이. 자, 기한은 뭐예요? 언제까지 내라. 이게 기한이죠. 자, 기일은 뭐예요? 네, 그날 내라.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인가요? 자, 27일까지 내라. 이게 뭐예요? 기한이죠. 27일 날 내라. 예, 이 기일입니다. 일로 해가지고 벌써 시험 문제 2번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을 주게 되는데, 이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기한 안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된다? 자, 돈 못 내면 차순이 있다면 차순에다 넘겨야죠. 그럼 차순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차순이 없다면 다시 매각 들어가죠. 자, 일단은 뭡니다? 다시 매각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 재매각이라 그러죠. 재매각. 자, 재매각은 어떻게 됐을 때, 대금을 뭐 했을 때? 미납했을 때. 자, 이때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자, 대금 미납했을 때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저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저감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세매각이 있죠. 자, 이거는 팔렸다가 다시 판다 그래서 재매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매각은 안 팔린 상태에서 새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세매각이라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매각이 어떻게 됐을 때? 매각 불허가 시와 그 다음에 또 유찰됐을 때 이렇게 되죠. 매각 불허가와 그 다음에 유찰됐을 때. 자, 그러면 세매각 부분에서 보면 매각이 불허가 됐다. 자, 이거 부적격자라 가지고 불허가 된 거죠. 자, 이 사람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준다 그랬죠? 저감되지 않는다. 이 저감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하냐면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의 최저 매각 가격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찰됩니다.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네, 이건 깎아준다 그랬죠? 저감이 된다 그랬죠. 몇 프로 정도 깎아준다 그랬어요? 20%. 군지역이나 여기 몇 프로를 했죠? 여기 30%를 걸려 아마? 20%인가요? 원주가? 경매 해보신 분?
여기 몇 프로예요? 20%예요? 원조가 30% 아닌가요? 보통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30% 아니 유찰됐을 때 깎아주는 비용 여기 경매해 보시면 얼마예요? 20% 깎아줘요? 그래도 이 원주도 큰 도시 모양이다. 20% 보통 중소도시는 30% 35%까지 떨어지거든요. 자 어쨌든 자 여기 보죠. 일단은 그냥 공부할 땐 20%라고 그냥 공부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저겁니다. 이게 왜 이건 깎아주지 않고 이건 깎아준다 그랬어요. 자 이유만 알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뭐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고 물건이 문제? 아니죠. 그래서 안 깎아줘도 충분히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안 깎아준다 그랬고 이거는 유찰된다는 건 물건이 문제니까 암담배 늘죠. 그러니까 깎아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거하면 된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막길에 3일 전까지 자 제막길 3일 전까지 대금과 그 다음에 또 이자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납부한다면 이 제매각기일이 어떻게 된다? 기일이 취소된다 그랬죠? 자, 요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매각이 3일 전까지 대금, 이자, 비용 이런 걸 납부하면 그 기일이 취소된다. 자, 그러면 대금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하고 법원에서는 돈을 다 받았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뭐 한다? 실시를 한다 그랬죠? 배당기를 지정해서 실시한다. 자, 그러면 이때 배당 순서는 아까 이제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에서 뭐 이런 잘 알고 있는 거. 채권과 물건 사이에서는 뭐가 앞선다? 물건 앞선다.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는요? 순이죠. 채권과 채권은요? 예, 이건 순위가 없죠. 그래서 평등 배분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앞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어요. 자, 앞에 가압류가 있고 뒤에 저당권이 있다. 여기는 확정일자나 이것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은 뭐고? 물건이죠. 가압류는 뭐예요? 채권이죠. 그러면 금방 제가 물건과 채권에 뭐가 앞선다? 예, 물건이 앞선다. 그거 갖고 따지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와야지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저당권이 올라오다가 어디에 멈춘다? 가압류에 멈춰버립니다. 자, 가압류에 멈추면서 저당권과 가압류가 뭐가 된다? 평등 배분이 돼요. 동순위가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거 민법에서 배웠죠? 안 배웠나요? 자, 이거는 왜 그렇다? 자, 가압류가 채권이지만 등기된 권리죠. 등기된 권리인데 저당권이 앞으로 튀어 올라온다면 등기된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일단 뭐가 된다? 이 가압류를 일정 부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앞에 가압류가 있고 뒤에 뭐가 있다면 저당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권리는 뭐가 되는 거? 동순위가 된다. 그래서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 순위 이건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저당권 확정일자와 저당권 순위하는 거 저번 주에 했었죠? 네, 그거 했으니까 생략. 자, 그래서 배당기일을 일단 시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들어가죠. 촉탁 들어가면서 뭐 한다?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인도명령은 일단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두는 거? 인도명령 신청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일단 언제부터 6월 대금 완납일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어떻게 한다? 6월이네 이렇게 되죠.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이네 인도명령 신청한다. 자, 그래서 6월이네 만약에 인도명령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명도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인도명령 대상이 뭐가 있다? 채무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소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부동산 위에 점유자가 있었죠. 점유자 있었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있었죠?
이때 점유자 중에서 부동산의 점유자 중에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면 대항할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뭐라 해서 쫓아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지만 쫓아낼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면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경매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매수청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및 예규 부분을 보죠. 자, 요 대법원 규칙은요, 이거는 언제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제 적용하는 거다? 매수청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있죠? 자, 지금 뭐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그 둘이 따로 앉아야 되겠어요. 앞에서 신경 쓰지 말고. 자, 봅시다. 자, 140페이지 보죠. 거기에 매수청 대리 등록에 대법원 규칙은 언제 적용하는 거? 경매에 대한 매수청 대리할 때 있죠? 경매에 대한 매수청 대리 부분 할 때라 그랬죠? 그때만 적용된다 그랬죠? 자, 일단 개업공개에서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개에서는 경매, 공매에 대한 자, 권리분석, 취득할선할 때, 권리분석과 취득할선할 때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권리분석, 취득할선할 때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적용한다? 공매에 대한 입찰 대리할 때 적용 안 된다. 자, 두 가지 적용된다. 다시 한번 봅니다. 권리분석 취득할 때, 알선할 때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입찰 대리할 때, 공매 입찰 대리할 때 적용 안 된다. 그럼 이제 언제만 적용되는 거?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부분 할 때만 적용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할 때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뭐하고 나서 대리 등록하고 나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가 있었죠. 자, 일단 원래 이 경매 공매 이거는 원래 누구의 업무라고 그랬어요? 원래 업무는 변호사 업무라고 그랬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무슨 법 위반이 된다? 네,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자, 대리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7가지 원래 변호사 업무인데 7가지만큼은 너네들이 할 수 있다. 열어놓은 변호사들이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7가지만 할 수 있고 그 7가지를 넘어서 만약에 대리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7가지를 넘어서 대리 업무를 하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그랬어요. 자, 매각기일날 하는 건 4가지입니다.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매각기일날 하는 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각기일날은 뭐예요? 보증 제공하죠. 보증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사는 게 뭐였어요? 입찰표를 작성해서 뭐 한다? 제출하는 거 할 수 있죠. 자, 보증 제공하는 거,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2개는 한꺼번에 같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예,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자, 그것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증 반환, 보증에 대해서 반환 신청하는 거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증 제공하는 거, 입찰표 작성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보증 반환하는 거, 요거 매각 길라는 거죠. 요 4개를 대리해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매수 신고 3가지가 있죠. 우선 매수 신고, 일단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에 대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있었죠.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와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요 우선 매수 신고 있다면 일단 최고가는 뭘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차순위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까지를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총 7가지 부분을 대리할 수 있다. 요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면 무슨 법 위반이 된다? 요 범위를 벗어나서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자,
매각기일날 하는 거 3가지와 그 다음에 또 우선 매수 신고, 매각기일날 하는 거 4가지와 우선 매수 신고 관련된 거 3가지. 이렇게 둘로 크게 분류시키면, 자, 매각기일날 하는 거, 보증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에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보증반응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와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차순위 지위 포기. 이렇게 총 7가지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리권에 보면요. 자, 그러면 그 14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맨청 대리대상물 있었죠? 대리대상물은 뭐와 같아요? 대리대상물은 뭐와 같다? 중개대상물과 같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리 등록하는 곳하는 뭐죠? 대리 등록하는 곳은 어디다? 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어디에요? 지방법원장이죠.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법원 조직서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죠. 자, 대법원 있고 대법원, 그 다음에 또 고등법원 있습니다. 고등법원, 자,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 있고요. 지방법원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지원이 있었죠. 그리고 지군법원 이렇게 있었죠. 원주가 지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법원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뭐라 했었어요? 자, 법원 행정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랬죠.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또 지방법원장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라. 자, 대리 등록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다? 지방법원장이고요.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또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다?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내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2가지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을 뭘로? 법원행정처장 바꿔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딱 뒤에 지도감독 부분에 나옵니다. 지원장은 잘 안 나와요. 자, 대리 등록을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이 하죠. 자,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여야 한다. OX? 틀리죠? 지원장은 대리 등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만? 네,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원주에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맨청 대리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춘천에 지방법원 있죠? 춘천까지 돼요. 원주 지원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틀립니다. 일단 요거와 요 2가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라.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요건 있죠? 등록 요건 일단 공인중개사거나 중개법인 이해하시면 되죠? 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 이해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주면 된다. 자, 등록된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매정 대리 등록을 할 수 있죠? 자,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는 할 수 없어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아니죠? 개업공개사, 부칙이죠. 자, 부칙은 대리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 누구만? 법인하고 공인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경매 관련된 실무기획을 이수하라 그랬죠? 경매 관련된 실무기획 이수하라. 그 다음에 또 규칙 규정에 의한 보증범 또는 공제가 발표하나 공탁을 하라 그랬죠. 업무 보증을 어떻게 하라? 미리 설정하라 그랬죠. 자, 지금 중개사법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업무 보증 언제 설정하죠? 등록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등록 후에 업무 개시 전이죠?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업무 보증 설정 언제 설정하죠? 설치 신고 전인가요? 후인가요? 설치 신고 전이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에 들어가 있죠? 업무 보증 설정이. 자, 그 다음에 또 매신청 대리 등록할 때 업무 보증 설정 등록 신청 전인가요? 후인가요? 등록 전이죠? 등록 전. 자, 등록 요건에 나와 있죠? 등록 요건에 나와 있다는 이게 무슨 뜻? 이미 등록하기 전에 업무 보증 설정을 어떻게 하라? 해놓고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등록 요건에 보면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 관련된 실무 교육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업무 보증 설정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 내죠? 등록 수수료는 공인은 얼마? 2만원. 법인 3만원. 뭘로 내라 그랬어요? 정부 수입인지 내라. 자,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원 수수료 내는 거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정원 수수료 내는 거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지자체 조례정원 수수료 이렇게 했었죠?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 수입인자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부 수입인자로 내라. 자, 그러면 등록합니다. 등록은 며칠 안에 하라 그랬어요? 14일. 자, 일단 지방법원장은 14일 안에 등록하라 그랬고요. 자,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됐죠? 중개사법에서는 7일이었죠, 7일. 중개사법에는 7일. 자, 중개사법에서는 7일이고, 매수신청 대리부분에서 얼마다? 14일 이렇게 됩니다. 자, 등록의 결격사유 보죠. 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결격사유 있다면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자, 특히 1번과 2번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등록이 취소된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은자? 3년. 자, 매수신청 대리등록이 취소되면 3년 지나지 않은 자. 자,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해서 등록 취소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에 보면서 예외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중개업의 폐업 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 이렇게 써요. 자, 대법원 규칙에서는요, 대리 등록과 관련된 별도의 별도의 폐업 신고나 휴업 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자,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리 등록과 관련된 폐업 신고 별도가 없다. 그럼 뭘 계속 따르는 거예요? 중개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따르는 거죠. 자,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면,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중개업과 관련된 폐업 신고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효력이 소멸, 없어지죠? 그러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리 등록도 효력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하면 결국 뭐가 된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대법원 규칙은 어떻게 하면 등록을 취소시킨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격 3년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 자, 그거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자, 민사집행법 108조 4호.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괄호에 있죠? 민사집행 절차에서 위반 행위로 확정 판결 받은 후 몇 년 경고되지 않은 자? 2년. 자, 2년 경고되지 않은 자. 그래서, 자, 민사집행 절차에서 위반 행위로 확정 판결 받은 후 2년 경고되지 않은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거?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있었죠?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매 참가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못해요? 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없죠. 자, 3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번부터는 이제 중개사법에서 거의 봤던 거. 자, 매수청 대리 업무 정지받고 폐업하면 그 정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매수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기간 동안. 자, 이거 중개사법에서 다 봤던 거죠? 자, 이걸 중개사법의 업무정지 관련된 부분을 이건 대리와 관련된 업무정지로 해놓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은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보죠. 행정정보 제공 요청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협조 요청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여기선 누가 누구에게, 이걸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라.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 자, 법원, 행정처장이 국토교통장관, 시군구청장, 협회에게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요청할 수 있다. OX. 지방법원장이 요청할 수 있다. 틀립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 시군구 협회 부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죠? 시도지사가 빠져있죠. 시도지사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랬었죠. 자, 시도지사가 빠졌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은 시도지사에게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 요청할 수 있다. 틀리죠? 여기 시도지사 나오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증 게시 의무가 있어요. 등록증 게시 사무소에 보고 쉬운 곳에 게시하라 그랬죠? 등록증, 그 다음에 또 수수료표, 그리고 또 뭐예요? 보증설정서류. 자, 등록증, 수수료표, 그 다음에 보증설정서류 세 가지를 게시하려더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보죠. 자, 이 실무교육은 무슨 실무교육이에요? 위에다가 옆에 한번 써보세요. 경매실무교육.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실무교육, 무슨 실무교육이다? 경매실무교육이죠. 그러면 이때 이 경매실무교육, 자, 일단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죠. 이 개업공개사는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뭐 받았어요?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은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받았죠. 받았는데 다시 뭐 한다? 다시 맨 처음 대리부분 할 때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한다? 다시 받는다. 별개죠. 자,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교육과 경매에 관련된 실무교육. 그 내용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받아줘야지면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대리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서 받는데 이때 개업공개서 중에서 법인은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법인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는다. 자, 법인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모두 받는 게 아닙니다. 사원 또는 임원 모두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는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으라 그랬고요. 자, 어디서 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 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OX 틀리죠?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 자, 항상 제가 여기 저 칠판에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 두 개 설명하는 이유는 저게 시험 문제에 잘 바뀌어서 나와요. 법원행정처장은 이걸 지방법원장을 이렇게, 지방법원장은 이걸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라 그랬죠. 자, 지금 경매실무교육의 교육기관 지정은 누가 한다?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지정 승인 받을 기관으로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부동산 관련으로 설치된, 그 다음에 또 협회 이렇게 됐죠. 자, 시간을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시간.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 시간이 좀 빠졌습니다. 시간은 32, 44. 44. 44니까 토요일 날 오전까지가 44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하면 하루에 8시간 계산하면 40시간이죠? 거기다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 딱 하면 44가 되죠.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얼마에서 얼마예요? 32, 44. 자, 중개사법의 실무교육은 중개사법의 실무교육은 28이죠? 28, 32. 자, 연수교육은 자, 중개사법은 뭐죠?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28, 32. 연수교육은 12, 16이죠? 12, 16. 그 다음에 또 직무교육은 3, 4. 이렇게 되죠? 자, 여기 경매실무교육은 32, 44입니다. 자, 그러면 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부분 보죠. 자, 이 업무보증 설정 부분은 중개사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제도 있죠? 이거는 제가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 다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좀 줄여서 했는데 내용이 중개사법과 아주 똑같다. 일단 다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업무보증 설정 시기가 차이 납니다. 아까 했던 거. 자, 다시 한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보증 언제 설정한다? 업무 개시 전.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 전.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럽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 전. 이렇게 구분을 해보라 그랬죠. 이 설정 시점은 틀려요. 그리고 자, 고의 또는 과실론에서 손해배상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금액 똑같죠.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 1억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 설정 신고하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증 변경하고자 할 때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여기 없는 거예요. 요약집이 없는 거. 보증 변경하고자 할 때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가 된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그다음 손해배상 하면 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고 공탁 부족한 건 보전하라. 며칠이네? 15일. 15일이죠. 이 내용이 지금 대부분씩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다 빼놨습니다. 자, 일단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와 같다? 중개사법과 같다. 다만 뭐만 틀리다? 시점만 틀리다. 시점만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도 뭐와 같다? 뭐 같다? 공제사업도 중개사법과 같습니다. 중개사법.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자,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자, 중개사법과 그 다음에 또 대법원 규칙이 내용이 똑같은데 일단은 차이점. 감독권자 차이점이 있어요. 중개사법의 감독권자 누구예요? 중개사법에서 공제 감독권자는 국장이죠. 대법원 규칙에서 감독권자는 법원 행정처가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구분해 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운영실적 공시 보세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죠? 중개사법에서는요? 3개월이죠, 3개월. 자, 3개월. 자, 다시 한번. 중개사법에서는 3개월이죠. 중개사법 3개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2개월 이렇게 되죠. 자, 대리의 방식 좀 쉬었다 하시죠.